보너스 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상상만을. 자, 2차 방정식의 성질 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뭐 그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데,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4ac를 암기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몇 번 유도해 봄으로써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떤 원리예요? 그냥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의 원리였죠. 별의 제곱이 달이라는 것은 별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달이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유도해냈었던 게, 아 그냥 각각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만 가지고도 근을 구할 수 있겠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어요. 근해 공식이 있는 유일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간단하게 근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해 공식 안에 아주 중요한 식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그게 뭐였어요?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 개에 따라서, 알맹이에 따라서,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고,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작으면 허수라는 걸 이용해서 알맹이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을 가질지 허근을 가질지를 구별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근의 판별 이렇게 얘기하고, 근을 판별할 때 필요한 식을 삼는 뭐라 그러죠? 판별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이 판별식을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디스크리미넌트가 0보다 클 때랑 디스크리미넌트가 0일 때랑 디스크리미넌트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무작정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살짝 생각해 보자고. 근의 공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루트 자체가 양수니까,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를 한 번 더하고 양수를 한 번 뺐다라는 것은 그 근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지. 두 번째, 판별식이 0일 때는 어떻게 생겼느냐. 판별식이 0이다 보니까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0이다 보니까 루트 자체가 0이 되는구나. 루트 자체가 0이 되니까 답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 그러니까 두 근 모두 다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될 테니까, 두 근이 모두 다 같겠구나. 그러면서 실근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중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근은 두 개지만 서로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판별식이 알맹이니까 알맹이가 0보다 작다. 그 얘기는 허수를 갖는다. 나머지 개수가 다 실수인 실개수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 때문에 뭐가 생긴다? 허근이 생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까지 이야기했었던 거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거 들어갈 텐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이론 중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말 그대로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근, 또 하나는 개수. 개수만 가지고 근을 구할 수 있다. 개수만 가지고 근을 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개수만 가지고 간단히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이퀄 0. 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있어요. 알파와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알파 베타를 구하라. 그 얘기는 두 근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두 근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곱.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두 근을 찾아야죠. 두 근을 찾을 때는 2차 방식을 풀어야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근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x-3, x-1 이퀄 0. 수학에서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 천천히 얘기할게요. 천천히 한 템포 죽여서 x 이퀄 3 또는 x 이퀄 1 이렇게 쓸 수 있지. 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두 근.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3과 1이 되는 거지. 물론 알파가 3이다 베타가 1이다 이럴 수도 있고, 알파가 1이다 베타가 3이다 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둘 중에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파의 값과 베타의 값을 더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두 근을 더해라 이런 뜻이니까요. 1과 3을 더해서 4라고 써주면 되고, 곱해라 이랬을 때는 1과 3을 그냥 곱해서 3 이렇게 처리하면 깽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만약에 1이야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4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하라 그랬버리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근해 공식에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x는 두근을 구할 때는 2a분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생님 4와 1 아닙니까? 귀신이 왔다 갔나? 갑자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4라고 얘기하고 알파 베타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지. 직접 두 근을 구하지 않고서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거죠. 그 관계를 제시한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2차 방식의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서도 두 근의 합과 곱만큼은 이 개수 A, B, C만 가지고 이 개수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유도를 해야 될 텐데 그 느낌이 바로 뭐냐면 일단 항등식 이야기부터 해서 이 근과 개수 관계가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항등식이라는 거 얼마 전에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기억날 거야. 항등식이라는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 그러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 그런다. 그래서 항등식은 이렇게 생긴 게 항등식이라 그랬어요. 2x 플러스 1 이퀄 2x 플러스 1. 다른 말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면 x 대신 뭐를 대입해도 성립하죠. x 대신 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5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래서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게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항등식일까요? 아닐까요?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퀄 x 플러스 1의 이것도 항등식이죠. x에서는 1 대입하나 2 대입하나 3 대입하나 다 똑같겠지. 이때 둘 중에 하나를 전개한다 그래도 여전히 항등식인 건 마찬가지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다 x 대신 1 대입해도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x 대신 2를 대입해도 똑같고 x 대신 3을 대입해도 똑같으니까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보면 전개한 거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한 거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전개와 인수분해 관계일 때는 결국 좌변과 우변의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x에 관한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건 항상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만약에 두 근이 1과 3인 2차 방식을 만드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두 근이 1과 3인 2차 방식을 만드시오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지. x-1에 대해서 x-3 이렇게 이퀄 제로. 물론 최고 차이 개수는 얼마인지는 모르죠. 2가 돼도 되고 21이 돼도 되고 421이 돼도 되고 어떤 숫자가 와도 되는 거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두 근이 1과 3인 2차 방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왜 그러냐면 이 2차 방식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 돼 있는 패턴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결국 두 근은 뭐다? 1과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거꾸로만 잠깐 생각했을 때 두 근이 그렇다면 1과 3이었을 때 두 근이 1과 3이 되도록 하는 2차 방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1을 근으로 갖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x-1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3이 근으로 가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인수분해하면 x-3을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따라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2차 방정식 잘 들어야 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잘 보세요.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2차 방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방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어요. 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면 그러니까 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당연히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은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고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이런 거 이퀄 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최고 차이 개수는 얼마야? A인 2차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2차 방식과 이 2차 방식은 동일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2차 방식과 이 2차 방식은 동일한 2차 방식이다. 다른 말로 여기에 있는 좌변과 여기에 있는 좌변은 완전히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결국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 전개와 인수분해 관계에 있다면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100% 똑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함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개수비교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되죠? 아니 이거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2차 방식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와 이건 똑같겠지. 그 얘기는 얘를 전개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서로 전개와 인수분해 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항등식이잖아요. 좀 어렵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좀 너무 어렵나?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수 비교가 가능하죠. 어떻게 계수 비교가 가능합니까? 좌변의 2차의 계수와 우변의 2차의 계수는 같겠죠. 좌변의 1차의 계수와 우변의 1차의 계수도 같겠죠. 근데 좌변의 1차의 계수는 얼마야? B. 우변의 1차의 계수는 얼마냐? 얘를 전개했을 때 1창을 만드는 방법은 A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X 플러스 알파 베타로 전개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얘를 전개했을 때 1창은 이렇게 곱한 거. 다른 말로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아, 마이너스 A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못할 것이다. 시작. 같을 것이다. 여기에 1창의 계수는 B. 얘를 전개했을 때 1창의 계수는 이거. 같을 것이다. 여기에 상수항은 얼마예요? C. 여기에 상수항은 얼마야? 알파 베타에다가 A를 곱한 것이 예죠. A에 대해서 알파 베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제 끝난 거야. 선생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보면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냐면 얘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여기서 알파 베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양면을 A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A분의 C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더라도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뭐만 가지고 된다? A, B, C만 가지고도 답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A, B, C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니까 이 개수만 가지고도 두근의 합과 곱은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돼요? 되죠 그럼.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좋지 않아. 알파 베타도 좋지 않아. 그냥 뭐라고 하자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뭐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알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 이게 바로 뭐다? 두근의 합이구나. 여기 나오는 뭐예요? A분의 C가 두근의 곱이야? 그림으로 해석하면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구나. 이게 바로 두근의 곱이구나. 이렇게 계수만 가지고도 두근의 합과 곱은 알아낼 수 있겠구나. 선생님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말 휘황찬란한 2차 방정식. 4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퀄 제로.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두근을 구하려면 근해 공식에다 대입해야 돼. 물론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답은 나오겠지. 식은 나와요. 답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얘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알파 베타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쓴다라고 가지 말고 얘의 두근을 직접 찾지 뭐 하더라도 두근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뭐만 가지고 되더라? 개수만 가지고 되더라. 두근의 합은 뭐더라?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얼마나 빠를 것이냐라는 거죠. 직접 두근을 찾지 않더라도 두근의 합과 곱만큼은 만들 수 있겠구나. 두근의 곱을 얘기하라 그러면 A분의 C였잖아요. 4분의 마이너스 5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일 것이다 라는 거죠. 결론. 2차 방식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물어보면 2차 방식을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 풀 필요 있다 없다. 2차 방식을 풀지 않고 뭐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면 돼요? 2차 방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게임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두 근의 합과 곱을 뭘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근과 개수와 관계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버린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공식 아닌 공식을 가지고 그쵸? 합과 곱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곧바로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식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그러면 알파 베타를 찾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근과 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2차 방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두근에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근각에서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보자마자 그냥 뭘부터 찾자. 합과 곱을 먼저 찾아버리자. 뭐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이런 얘기. 합이라는 것은 두근의 합이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라며. 이거 더한 거. 또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거 곱한 거를 뭐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찾을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합이구나. a분의 c 얼마야? 시작. 2분의 1, 2분의 1이 바로 두근의 곱이구나. 두근 구했어요? 안 구했잖아요. 이거 인수분해도 안 돼요. 두근 구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두근 구하지 않더라도 합과 곱을 찾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얘 값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웠잖아요. 언제 배웠어요? 한 2강인가 3강에서 배우잖아요. 3강, 2강? 3강? 3강이었던 것 같다. 제 생각에는. 2강 아니면 3강입니다. 이게 뭐예요? 식변형 공식이라 그래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거.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기억나요? A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 A의 세제곱 플러스 B에 대해서 세제곱. 이게 다 기억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곱. 합과 곱만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세제곱의 합의 공식, 구치 공식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전제 세제곱,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 곱이 된다. 이것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과 곱만 가지고 세제곱의 합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A 구하고 B 구해야 되네, A, B하고 B 구해야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A와 B의 합과 곱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제곱의 합의 값을 알파 따로 구하고 베타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찾아낼 수 있다. 뭐라고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어떻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니까 합 얼마야?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죠? 끝났잖아요. 앞에 건 뭐야? 9, 뒤에 건 마이너스 1. 답은 얼마야? 8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뭐만 가지고? 합과 곱을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니까 이건 뭐예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뭐 이런 걸 역수분 뭐 그러고 그런데 이건 이제 심한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통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통분한다. 통분하면 합과 곱이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곱해서 통분하잖아요. 분모는 알파 베타. 분자는요. 여기다 이거 곱하고 여기다 이거 곱하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셔도 무방하죠. 끝났어요. 분모에다 뭐 쓰면 돼요? 곱 얼마야? 2분의 1. 분자에다 뭐 쓰면 돼요? 합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곱하라는 얘기가 답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됐어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걸 사람들은 근각에서 연계다. 야, 유제 3번으로 그 밑에 있는 문제 곧바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2차 방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 해놓은 다음에 얘 값을 구하라. 선생님 이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더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마.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 뭘? 이거 전개해버리면 알파 베타고 요런 느낌 들잖아요.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왜? 이렇게 곱하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뭐야? 플러스 1.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이니까 2차 방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근과 개수의 관계 문제구나. 마이너스 a분의 b를 처리하니까 2가 되겠구나. a분의 c를 처리하니까 a라는 건 지금 1입니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고요. a분의 c라는 것은 1분의 3이니까 3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결국 얘를 대입한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요? 3.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2. 거기다 1 더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예요?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간단하게. 두 번째 문제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이거 통분하시라니까. 분수 보면 통분하면 합과 곱에 대한 식이 나와요. 되게 신기하게. 응? 이렇게 곱해버리면 알파 베타 아니야. 이렇게 곱하면. 분자는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 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베타 제곱. 결국 알파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베타에 대해서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됐어요? 얘는 이제 알죠. 뭐니까? 곱이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또 나왔네. 그렇지. 제곱의 합은 합과 곱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답 씁시다. 곱이 3분의 분자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그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합과 곱만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아주 멋있는 이야기. 분모는 여전히 3이고요. 분자는 4 빼기 6이잖아요.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로 정리할 수 있다. 됐어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제 4번으로 또 곧바로 가볼까요?
이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또 나왔어. 2차 방식 나오고 두근 나왔으면 무조건 근각에서 한계를 생각하라. 근각에서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두근의 합과 곱을 직접 두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계수만 가지고 찾는 것을 근각계수의 관계라 그럽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은 알파 베타가 될 텐데 얘네들을 계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알파 베타를 이용하라, 알파 베타를 구하라 그러면 a분의 c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 그랬어? 이거 구하라 그랬어요. 와우, 오랜만에 보는 세제곱의 합이네요. 세제곱의 합. 이것도 뭐와 뭐를 재료를 바탕으로 구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라고. 합과 곱을 재료로 삼아서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합과 곱 여기 보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니네. 어떻게 해? 다 같이 시작.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기억해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굳이 쓰자면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거 a 플러스 b가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지? 굳이 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인데 합이라는 것은 2, 곱이라는 건 3분의 2니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 곱 이렇게 처리하면 답이다 이런 얘기죠.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2를 3번 곱하면 8이에요. 그럼 이거 날라가니까 2, 4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4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다.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유제 4번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어요. 정리하고 다음 과정을 살짝 넘어가 볼게요. 근과 계수와 관계는 제가 살짝 증명을 뭘로 했었냐면 항등식으로 증명했었어요. 여러분들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도 증명은 돼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다.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이 얘기는 얘 두근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파 베타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 두근은 얼마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한 번은 플러스 루트,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 루트 안에 알맹이는 뭐일 뿐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실 뿐이고 이 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실 뿐. 이게 바로 근의 공식이라는 거였잖아. 그럼 둘 중 하나가 알파고 둘 중 하나가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두 개 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도 증명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가능한 거야. 이렇게라도 한번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두 개 더하면 분모는 똑같이 2a니까 2a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분자는 루트만 사라질 거 아니야. 왜? 여기는 플러스 루트, 여기 마이너스 루트를 더했으니까 사라지죠.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간단하죠? 이거 없어지잖아요.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을 유도할 수 좋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알파 베타도 쉬워요. 알파 베타는요, 선생님, 두 개를 곱하는 거, 이 두 개 곱해봐.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4a 제곱 이렇게. 2a 곱하기 2a니까. 돼요? 분자는 앞에 것 똑같고 뒤에 것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른 것을 서로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돼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왜? 루트를 제곱하면 알맹이가 나올 테니까. 그럼 또 b 제곱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양수로 바뀌고 4a 없어지면 a분의 c만 남잖아요. 돼요? 그래서 이거 싹 다 지워버리고 a분의 c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아무튼 뭐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그러니까 직접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개수만 가지고 두근의 뭐와 뭐는 합과 곱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른다고 해도 두근을 직접 근의 공식에 의해서 구한 다음에 진짜로 더하고 진짜로 곱해보면 답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는 방법, 그 계수와의 관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되는 이야기는 2차 방식의 작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또 해드렸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지. 이 얘기지. 두근이 2와 3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2차 방식을 작성하래요. 2차 방식 중에서 두근이 2와 3인 걸 작성하라 그러면 하나는 당연히 이러겠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제로겠지. 그 중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3인 걸 찾아라 그러면 3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러면 두근 맞잖아요. 2와 3. 최고 차이 계수가 4인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다 4만 써버리면 되지. 왜? 최고 차이 계수는 2차이 계수니까 여기다 4를 곱해버리면 2차이 4x제곱으로 시작할 거거든. 최고 차이 계수를 모른다 그러면 뭐라고 써버리면 되고 a라고 놔버리면 되는 거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는 신경 쓰지 말고 두근이 2와 3이라 그러면 하나는 x-2를 또 하나는 x-3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근인데 이 두 개를 더해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5에 대해서 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상수항을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6 이퀄 제로. 다른 말로 얘를 전개하면 이거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여기서 5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더한 거죠.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두근을 더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올 것은 두근의 뭐다 시작? 합이구나. 그리고 6이라는 것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아, 이 자리에 들어올 게 뭐구나? 곱이구나. 아, 결국은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직접 전개된 패턴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조건 x제곱을 쓰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무조건 x제곱을 쓰고 무조건 x제곱을 쓰고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그 다음에 곱 이퀄 제로. 아, 이거구나. 어떻게? 무조건 x제곱을 먼저 쓰고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그 다음에 곱한 거 6 이퀄 제로라고 써버리면 결국 이것이 바로 두근이 2와 3인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2차 방정식에 생산 그리지 않고 작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작성 공식이다 이렇게. 작성 공식이라고 해봤자 이거죠. 무조건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두근의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그 다음에 곱을 쓴 다음에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공식이 돼버리는 거고, 최고 차이 계수가 5인 걸 만드시오 그러면 이 전체에다 또 여기다가 또 x제곱에다 5 곱해버리면 글이 또 바뀌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 전체에다가 5를 곱함으로써 최고 차이 계수를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 일반화 시키려면 제가 지금 일반화 시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은 x-알파, 그지? x-알파, 또 하나는 x-베타 이퀄 제로다. 최고 차이 계수가 a라 그러면 a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전개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x.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야. 요거 이퀄 제로가 된다. 아, 따라서 최고차항에 관심이 없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두근의 합이고 아, 이건 두근의 곱이 되므로 아, 결국 2차 방식을 작성하는 공식은 무조건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무조건 x제곱으로 시작하고 합을 구해서 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 바꾸고 x 이렇게 해보세요.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따라 해야지 여러분들 그 부모님도 안심하시죠. 아, 얘가 지금 딴 거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공부하는구나 알 거 아니야. 그죠? 큰 소리로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이렇게 가시라고. 됐어요?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그 다음에 곱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이 전체에다가 최고 차이 계수를 곱해버리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뭘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되겠냐. 고1 때는 딴 거 욕심 부리지 말고 개념 정보에만 욕심 부리세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그것만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정말. 알겠어요?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있으면 진짜 일어날 때마다 맨날 그랬을 거야. 얼마나 아빠를 싫어했을까? 너 개념 설명할 줄 알아? 맨날 물어볼 것 같아. 아침 먹을 때도 점심 먹을 때도 저녁에 뉴스 볼 때도 너 개념 설명 가능해?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인생이 꽃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에게는 제가 꽃 피울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야. 개념 설명이라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2차 방정식 근과 계수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라는 걸 외웠다고 와우 쌤 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된 예제 2번과 유제 3번, 4번 다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자라는 거야. 단순하게 멋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장 빠른 방법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했었던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 그것도 x제곱으로 시작하고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구, 곱 구한 다음에 0이라는 것도 이유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만점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제 3번에 1번 보시죠.
두 수를 근으로 한 여기 하나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마이너스 루트가 하나의 근이고 또 하나는 1 플러스 루트예요. 이 두 개를 근으로 하고 이차항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뭐 신경 안 쓰면 되고 이차항 시간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x의 제곱 이렇게. 합을 구해서 보호받고 x 합해봐. 2요 선생님. 왜 2야? 아니 두 개 더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부호받고 x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뭐 하러 온 걸로 되어 있어요? 곱. 곱이란 거 두 개 곱하는 건데 가운데 부호만 달랐으니까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곱하면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1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2. 1 빼기 2 시작.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라고 쓰면 이게 답 끝. 답이죠. 답. 그래서 만들어낸 공식이라는 거야. 뭘로 시작한다고? x제곱. 그 다음에 합을 구해서 보호받고 x. 그 다음에 곱 쓴 다음에 0. 물론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쓰면 되지. 어떻게?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플러스 루트 2. 왜? 근 하나가 이거고 근 하나가 이거니까 이 근을 한번 마이너스로 이 근도 한번 마이너스로 한다면 이퀄 제로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이게 답. 그 다음에 이거 막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고통스럽잖아.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자? 무조건 x제곱으로 시작해서 합을 구해서 보호받고 x. 그 다음에 곱 쓴 다음에 0 이런 느낌. 2번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x제곱. 아유 잘하네. 합을 구해서 보호받고 x. 합해봐. 이건 켤레복소수끼리 합이니까 실수부의 2배 뭐 이런 얘기 기억나요? 기억나면 얼마나 예쁠까요? 아직 기억 안 나더라도 어차피 다시 복습할 때 여러분 지금 몇 차 복습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정식 공부하고 있겠지만 맨 처음에 수학일 시작할 때 뭐 했었어요? 뭐 했었어요? 대합해보세요. 맨 처음에. 그렇지. 다항식 연산, 전개, 인수분해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지금 한 3차 복습, 4차 복습 정도 하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요. 5차 복습까지는 반드시 하세요. 합을 구해서 보호받고 x까지 했고. 그 다음에 곱을 써야 되는데 얘와 얘를 곱하는 거죠.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은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이니까 1 더하기 4는 5 이렇게 쓰신 다음에 0 이렇게 쓰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고 약간 덜 훌륭한 학생. 덜 훌륭하다기보다 복습을 약간 안 했던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 두 개를 직접 곱해야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곱하는 방법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대해서 제곱. 그래서 1 마이너스 4i의 제곱. 근데 i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4. 그래서 5 이렇게 정리하셔도 된다라는 건데 이 작업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켤레복소수끼리의 합과 곱은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합과 곱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흘러나올 주 재료가 되는 얘기들이니까. 켤레복소수에서 합과 곱은 실수부의 2배가 합입니다.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이 켤레복수끼리의 곱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간단하게 답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유제 5번 한번 가볼까요?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이 뭐 너무 이상하다 그죠? 무조건 x의 제곱. 합을 또 구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합을 구해서 부호바꾸고 x. 1에서 부호바꾸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x. 곱 이퀄 제로. 곱이 플러스 2라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죠. 이게 답.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문제가 최고 차이 개수가 10인 2차 방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좌변 전체에다가 10만 곱하면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 물론 전개해도 되죠. 10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이라고 전개해도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거를 물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차 방정식 또 보시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제로. 인수분해도 안 되는 거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작성하죠. 그러니까 일단 뭐를 두근으로 하는 거냐면 얘의 두근을 하는 게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작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또 하나는 뭐야?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2차 방식의 두근의 합이니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뭐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야 시작?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시작?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끝났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2와 3이니까 결국은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두수 뭐와 뭐를 2와 3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여기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해보세요. x에 대해서 제곱으로 시작하고 빨리 해보세요. 시작. 합을 구해서 부호바꾸고 x인데 이 두수니까 합을 구하면 얼마야? 5. 부호바꾸니까 마이너스 5x. 됐죠? 곱 구한 다음에 제로. 곱 얼마야? 6. 그 다음에 6 이렇게 쓰시고 이걸 제로 이렇게 처리하면 총적인 답이 나온다.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유제 6번. 그 다음 유제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유제가 끝났네. 예제 4번으로 넘어갔네요. 예제 4번 이야기로 갈 텐데 여기 또 되게 무서운 얘기가 있네요. 여러분 이게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물어서 뭐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는 다 이렇게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텐데 아쉽죠, 그죠? 아쉽긴 하지만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런데 인수분해 하래요. 원래는 답은 인수분해 안 된다가 답이야.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그치, 정수 범위에서 유리수 범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렇게 그냥 인수분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i가 들어가도 좋고 루트가 들어가도 좋다. 복소수라는 것은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가 뭐냐면 억지로라도 뭐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라도 인수분해하시오 뭐 이런 얘기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얘가 인수분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대학 교수님들도 이게 딱 보면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십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안 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복소수 범위에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얘는 억지로라도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안 되는데 무슨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두근을 알면 여러분 보세요. 두근이 하나가 별이고 하나가 달이잖아요. 이런 2차 방식은 작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2차 방식 작성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x 마이너스 별, 또 하나는 뭐야? x 마이너스 달. 이게 바로 2차 방식을 작성하는 방법이잖아. 이해돼요? 두근이 별과 달이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는 x 마이너스 별을 인수로 가질 거고 하나는 x 마이너스 달을 인수로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 어떤 2차 방식의 두근을 알고 있다면 결국 인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얘를 방정식으로, 이게 방정식이 아니지만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두근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두근을 갖도록 하는 2차 방식을 곱꼴로, 인수꼴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x-알파, x-베타꼴로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수분해에 된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해돼요? 얘 두근을 구하자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전부 다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2차 방식의 두근을 알면 하나는 x-알파, 하나는 x-베타 형태로 2차 방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비록 주어진 건 2차 방식이 아니지만 2차 방정식이라고 놓고 두근하면 구해보자 이거지. 그럼 인수분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기보다 인수분해 한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이 되겠죠. 선생님 여기서 두근. 결국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얘기는 허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강제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려는 얘기군요. 두근을 구하라는 얘기군요. 2a분의 마이너스 b'을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 싹 다 다시 한번 지워버릴게요. b'. 여기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 이용하는 게 좋죠. 반으로 쪼개면 마이너스 1이니까 a분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a는 1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돼요? 그럼 분모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분자 불러보세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결국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두근을 갖겠구나. 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뜻이 바로 그거니까. 그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두 군이라면 아마 인수분해하면 이 2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간 결국 얘와 얘를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 형태 하나는 x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이 2차 방식의 두근이 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이퀄 제로 빼고 여기서 이퀄 제로를 빼버리면 결국 이 얘기지. 얘랑 얘는 같은 식이 될 것이다. 결국은 얘를 인수분해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 쓸 때는 안에 있는 알맹이는 안에 있는 그 가로는 좀 벗겨주는 게 좋으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인수분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뭘 구한 거예요? 그냥 근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원래 안 되잖아요. 강제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인데 강제로 인수분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2차 방식을 해놓고 두근을 구해주시면 곧볼로 다른 말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B'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AC 1은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알맹이가 음수니까 얘는 허근을 갖네요. 그죠? 1 빼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 그러게 해요? i라 그런다 그랬죠. i의 정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싹 지워버리고 야 저번 시간에 복소수 공부했어. 여기다 i라고 써버리면 결국 두근이 뭐야? 두근이. 두근은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쌤 2분의 1 플러스 i도 하나의 근이고요. 또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두근입니다. 이렇게 두근을 구했다면 결국 여기에 있는 좌변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x 마이너스 근 하나니까 2분의 1 플러스 i.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또 하나의 근은 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정리하시면 결국 얘가 바로 인수분해된 최종적인 모습이다라고 인수분해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 7번도 곧바로 한번 가볼게요. 유제 7번 마찬가지로 두근을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다. 얘를 0이라고 만들었을 때 두근 2차 방식이라고 해석했을 때 두근을 구하는 거고요. B'부터 또 해보시죠. B' 얘를 반으로 쪼갠 거니까 2. 따라서 X는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 마이너스 A, C, E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4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지금 B'이구나. 미안합니다. B' 맞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B'이니까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얼마 다시 시작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럼 4에서 2 빼니까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고 결국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두근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한 번은 플러스인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와 한 번은 마이너스인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니까 그죠? 뭐 이 상태로 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 분리시켜서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마이너스 근 하나 그대로 써볼까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여기 인수분해 된 거라고 이게. 됐어요?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한 꼴이 된다라는 얘기죠. 더 뭐 다듬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느낌까지 연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것도 똑같은 방법대로 2차 방식의 근을 이용해서 해버리면 충분히 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유제 8번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얘가 복소수 범위에서 x가 하나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될 때 복소수 범위에서 억지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 그걸 재료라고 놓고 두근을 구해라. 선생님 B'이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그는 x는 a분의니까 1분의 안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결국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마이너스 1 그 얘기는 I 결국 두근은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되겠다. 두근은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되겠다.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는 하나 둘 셋 넷 x 마이너스 근 하나 또 하나 x 마이너스 두 번째 근 요게 바로 인수분해의 최종적인 결과고 알맹이의 괄호만 한번 풀어줘서 예쁘게 다듬어 버리면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죠? 알맹이만 풀어주시면 되니까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구나. 이때 뭐 구하라 그랬어요? 두 인수의 최고 차이 계수는 모두 다 1이고 그리고 두 인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그렇죠. 얘가 하나의 인수 얘가 하나의 인수 이게 답이겠네요 그냥. 요거 써놓고 쉼표 이렇게 해놓고 왜 두 개를 그냥 구하라 그랬지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두 인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모두 1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 있는 가로에다가 지금 여러분 얘를 인수분해한 게 이거고 얘를 정리한 게 이거니까 지금 20과 최초에 주어졌던 20과 모두 다 같은 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원식의 변화는 없지. 어떻게? 갑자기 첫 번째 가로랑 두 번째 가로에다가 여기는 2를 막 곱해. 모든 항에다 2를 곱해. 여기는 모든 항에다 2분의 1을 막 곱해. 여기는 모든 항에다 2분의 1을 막 곱해. 그래도 원식엔 변화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왜? 2와 2분의 1을 동시에 곱했다는 얘기는 원상 복구시킨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 버리면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야? 2.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2분의 1 이렇게 써도 그렇죠. 답에 어긋난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얘기 없다 그러면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1차식 이것도 1차식 맞으니까 답에 영향이 없다 이거야. 답이라 그래도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답이 무수히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써줌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 안 쓸 때는 뭐 막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여러분.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답 정답 이의 신청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건이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거 얘기 없으면 이것만 답은 아니잖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의미는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5번 가겠어요. 예제 5번. 다음 2차 방식의 근을 구하고 두 근의 켤레 복소수 관계인지를 알아보시오 뭐 이렇게 됐어요. 다음 2차 방식의 근을 구하고 두 근이 켤레 복소수인지 관계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됐네요. 이거 근 구하라 그러면 뭐 이거 그냥 하면 되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한번 그냥 2차 방식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하지 말고 B'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B'은 1차의 계수를 반으로 쪼갠 거니까 A분의 1분의 이렇게 1을 안 써도 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하면 1 마이너스 5가 되고 1 마이너스 5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니까 4i로 바깥에 쓸 수 있죠. 이렇게 루트 4i 근데 루트 4가 2니까 2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두 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i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근의 관계가 켤레 복소수 관계인지를 한번 보시오 그랬는데 켤레 복소수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가운데 부호 바꾼 거 아니야. i항의 부호 바꾼 거. 허수부의 부호 바꾼 건데 여기는 허수부가 2고 여기는 허수부가 마이너스니까 켤레 복소수 맞잖아요. 그죠? 맞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켤레 근에 관련돼서 유제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나 해드릴 텐데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얘가 허근을 갖잖아요. 판별식을 이용해도 허근 갖는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얘가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A식이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얘가 허근을 갖거든. 허근을 가지면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을 가지면 무조건 켤레 복소수 관계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을 사람들은 켤레근이라 그러거든요. 켤레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잘 보세요. A, B, C가 실수라는 얘가 있는 상태에서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얘의 두 근은 2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이 허근이 나오면 이것처럼 허근이 확실하다는 것은 여기서 i가 나왔겠지. 왜? 얘네들은 다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A, B, C는 다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개수가 실수인 실개수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허수가 여기서 발생이 되려면 다른 말로 허근을 가지려면 여기가 알맹이가 음수여서 여기가 i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i가 발생됐다는 얘기니까. 또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i가 발생됐다면 그 i라고 써있는 거 앞에 부호만 다른 거에 두 개의 근일 테니까 i항의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i항의 부호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켤레 복소수의 정의에 부합되는 거죠. 따라서 실개수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두 근은 당연히 켤레 복소수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직접 확인해 봐라라는 차원에서 만든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유제 9번 10번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거 한번 공부하고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식 많이 힘드실 텐데요. 힘내서 처음부터 근의 공식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욕심내지 말고 설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변 보너스 휴